근데 뭐 어쨌건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약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 뭐 쉽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뭐 여자친구와 와이프와 가족들 간에 어디 좋은데 식당을 가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예약을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화해서 저희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가야 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를 먼저 묻잖아. 그리고 자리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행도 사실은 국내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해외로 그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펌이라는 현지 확인이라는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분들 보통 예약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약을 이제 하고 결제를 당연히 해야지. 결제가 돼야 사실 리퀘스트, 우리가 흔히들 수배라고 얘기하는 여행사에서 이제 현지한테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가시고자 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근데 예약만 하고 예를 들어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걸 묻기는 사실 어렵거든. 그렇죠. 이게 해외여행의 예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다고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냈기 때문에 예약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개념들을 요 메커니즘을 좀 알고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약을 하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예약이 시작됐고 현지에서 그날의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잘하는 건 사실 그 업체거든. 그 호텔이고 그 렌터카 업체고 그 투어 업체이거든. 그럼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날 빈 자리가 또는 빈 객실이 몇 개가 있고 이 객실은 뭐 3명짜리 객실도 있을 거고 2명짜리 객실도 있을 거고 5명짜리 객실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상태가 전문용어로 베이컨시라고 하지. 이어져 있는 availability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OK를 떨어뜨리는 순간 사실 예약이 확정된 거야. 그러면 이 예약을 담당한 여행사 입장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진행된다라고 예를 들자면 확정이 돼버리는 순간 여행사는 돈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돈을 안 받았는데 확정 아직 주지 마세요 했는데 확정이 줘버렸어. 돈을 아직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서 이 손님이 저는 다른 데서 할래요, 저는 안 갈래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쨌건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에서의 예약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예약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예약 프로세스가 시작된 다음에 현지 업체, 뭐가 됐건 현지 업체에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확정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텔 예약 같은 경우는 컷오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컷오프가 14일 전, 그러니까 도착하기 1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페널티를 안 묻는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예약하는 그 여행사에서 표시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안 읽으셨다면 그거는 예약자의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예약자의 실수를 안 범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취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정말로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은 물어보는 건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흔히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통 예약들을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는데, 사실 상담원이 얘기한 정보가 100% 정확하다라고 믿으면 안 돼. 사실 상담원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잘못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페이지,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인터넷 페이지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소지도 사실 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호텔의 그 캔슬 팔러시라고 하지, 취소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취소 규정은 이 회사가 이 호텔하고 약속한 부분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단에 그 취소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취소 규정이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여행사는 국내 표준 여행 약관에 의해서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랑은 실제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되죠. 모든 정식적으로 여행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행업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업체의 경우에는 취소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나와 있고, 요즘은 이제 여행객들이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예 이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냥 한 달 전 무료, 한 달 이후 뭐 몇 프로, 뭐 10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왜냐면 그거는 특별 약관일 수 있는데 표준 약관보다 더 그게 낫기 때문에 나은 방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왜 갑자기 취소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은 세우지만 취소되는 거는
갑자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갑자기 했을 때 취소 규정에 걸려가지고 돈 12만원, 15만원 물어야 되는 경우, 이거는 근데 알고 무는 거랑 모르는 무는 거랑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취소 규정에 대한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취소 규정으로 약간 넘어갔었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취소 규정이라는 부분들을 꼭 얘기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고, 취소 규정은 모든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상품이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인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예약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컨펌이 완료된 순간 예약이 확정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행은 특히 호텔들 또 뭔가 너무 바쁜 호텔이어서 또는 너무 운영을 못하는 호텔이어서 간혹 여행 직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진다. 그쵸. 그 호텔은 자기네가 확정을 줬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다. 이걸 약간 오해할 것도 없이 사실 기분 나쁜 얘기.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도에 맞지 않는 얘기죠. 상도에 맞지 않는데 그런 갑질을 하는 호텔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많죠. 거죠. 특히 유명 관광지에 있는 정말 인기 많은 호텔의 경우에는 진짜 호텔 다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한 호텔에 객실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 그날 하루의 예약을 100개까지만 받아야지. 또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1, 20% 빼놓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1, 20%는 좀 많다 그러면 1, 2% 정도는 빼놔야 되는 거예요. 객실 2-3개는 좀 남아져 있어야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호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크인 커스터머, 실제로 예약 없이 당일날 발생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사실 베이컨시에 좀 남겨놓죠. 근데 정말 잘 되는 여행지에 잘 나가는 호텔은 이거는 얘기하고 싶다. 뭐 누군지는 얘기하지 말고 가지러워라.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냥 딱 얘기해서 각 여행지에 제일 잘 나가는 호텔, 그 한 호텔 어디나 마찬가지. 100개의 객실을 갖고 있으면 그날 예약을 120개를 받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끔 인터넷에 보면 예약했는데 나는 분명히 바우처까지 다 받았는데 갔더니 내 방이 없더라. 그래서 카운터에 싸우고 뭐 해도 뭐 어쩔 수 없다는 답변.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두 가지인데 일을 너무 못해서 로스트가 된 예약 자체가 누락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방이 너무 잘 나가서 누락이라기보다는 UC라고, 우리는 UC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용어로 unconfirm. 그러니까 컨펌이 난 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호텔이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예 정말 일을 못해서 예약을 확정을 못 짓는 경우가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텔 자체 내에서 오버부킹을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버부킹을 잡는 이유는 영업 철학이겠지. 그들만의 단 한 객실이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120개 넘치게 잡아놓고 언컨펌을 주겠다. 그래서 싫으면 보내지 마, 손님 보내지 마. 여행사들한테도 실제로. 나 이거 되게 불안한데? 이거 나도 다 알 것 같은데요? 사람들도?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천에 하나, 너무나 사실 바빠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꼭 굳이 욕하는 분위기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 설상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예약의 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유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객들이시라면 어느 정도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예약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한 부분이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사실 약간 오버스럽게 얘기한 건 분명히 있어. 언컨펌이 당일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언컨펌은 보통 2-3일, 3-4일 전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언컨펌은 사실 컨펌을 준 다음에 언컨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차라리 컨펌을 안 주고 질질 끌다가 언컨펌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요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은 결제까지 다 끝내놓고 이 여행사와의 약속은 끝난 거야. 나는 이 여행사를 믿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난 다 잘 됐겠지라고 믿고 있지만, 그쵸. 이 여행사도 사실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이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런 재앙이건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그러면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조금 덜 유명한 호텔로 가라. 그리고 유명한 호텔 성수기를 피해라.
유명한 호텔은 비수기에 가라.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게 유명한 호텔이 비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치죠. 1박에 가격이. 성수기에는 거의 800불, 900불, 10배까지 가까이 뛰기 때문에 굳이 뭐 물론 나는 정말 1년에 딱 3일밖에 못 노는 사람이야. 나는 쓸 만큼 써야 되는 사람이시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더 좋은 호텔 가셔도 되지. 근데 호텔 요금이 참 재밌어요. 가끔씩 똑같은 날짜에 어떤 사람은 싸게 가고 어떤 사람은 100불, 200불 비싸게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약할 때 더불어서 컨펌보다 여행을 잡을 때 그 기간을 조금 넓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60일 전, 90일 전. 아 이게 참 문제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말 최고의 여행을 만들고 싶다. 최고의 시설에 그래서 저렴하게.